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내용은 부동산에 관해서입니다.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고, 또 시장 규모 또한 주식에 비해서는 적어도 10배 이상의 유동성이 있는 아주 큰 시장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주식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 더욱 많습니다. 우선 그 댓글로 들어온 글 중에 제가 포인트만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댓글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내국인들 간에 부동산 거래와 아파트 값은 미쳐도 단단히 미쳐 있고, 그 버블이 30~40%는 여전히 끼어 있습니다. 속초에 있는 아파트가 5억이 말이 될까요? 검단에 있는 아파트가 5억이 말이 될까요?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반토막 날 일이 없겠지만 30% 내외의 버블 붕괴의 여파는 주제도 모르고 빚내서 입주한 호구들에게는 한강다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샀어요. 이 와중에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샀어요. 올 1분기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30대, 40대 우리나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우리 세대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전 세대보다 우리가 더 발전돼 있고, 우리보다 또 다음 세대는 더 발전됩니다. 나날이 갈수록 세대가 변화가 될수록 점점 발전되고 사람들이 더 똑똑해집니다. 그렇게 많은 30대, 40대가 멍청해서 샀어요? 꼭대기에서 샀어요?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아요. 그런데 쉽게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진입장벽이란 뜻 아시죠? 무슨 정밀기계 가공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단순히 치킨집, 편의점, 마트, 또 뭐 음식점 이런 데는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지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진입장벽이 낮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도 여파지만 각 도시별 중심 상가들 한번 둘러보세요. 주저앉는 자영업자가 태반이에요. 며칠 전 춘천의 닭갈비 골목 돌아봤고, 속초와 강릉 돌아봤습니다. 닭갈비 골목 초토화예요. 문 닫은 게 아니라 집기까지 다 비우고 가게 비운 곳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데 많아요,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먹자골목을 비롯해서 이런 상가들이 문 닫은 곳이 많아요. 장사가 안 됩니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글을 올리신 이분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상가를 비롯해서 전 국민이 거의 반 이상 과반수가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97년도에 IMF 이전 상태로도 그거보다 더 심하게 침체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항상 경제 위기가 오면 한쪽에선 지금 이것처럼 꼬꾸라집니다. 집도 날아갑니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더욱 잘 되는 곳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온라인 쇼핑 지금 폭발적입니다. 이런 데 사람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대면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있죠. 반대로 온라인 쇼핑이요,
쿠팡이라고 있죠. 배달 사원이 모자라서 차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부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쿠팡에 차 있는 사람들 가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 물건 막 줘요. 한 집당 1,000원에서 2,000원씩 수당 줍니다. 그러면 밤새 자기 자가용 가지고 도는 사람들 많아요. 일손이 모자라서. 또 제가 아는 분이 남양주에서 재활용 센터를 아주 크게 합니다. 재활용 센터 아시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종이, 플라스틱, 유리, 또 비닐 여러 가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담당하는 그 공장은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니에요. 종이, 또 병, 플라스틱, 각종 재활용품을 다 수거하는 데거든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평생, 그분도 수십 년 하신 분입니다. 내 평생 이런 호황 처음 봤답니다. 물량이 쏟아 들어와서 감당을 못하겠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위기에 다들 문제가 되면 큰일입니다. 무조건 침체입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 때 어떤 사업은 주저앉아요. 어떤 사업은 흥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부자였던 사람이, 내 집 갖고 있던 사람이 망해서 집도 날리고 주저앉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위기 때 기회로 삼아서 도약을 하는, 또 집을 없던 사람 집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 길에 가보면 상가가 썰렁해요. 음식점들 손님들 없어요.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 정말 애가 탈 겁니다. 그러다가 돈이 모자르면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돼요. 싸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채가요, 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지금 온라인 쇼핑 폭발적이에요. 또 이 결제 서비스 있죠? 온라인 결제 서비스. 거기 회사들도 정신없어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재활용 제품들 쏟아져 나옵니다. 매출이 얼마큼 많이 오릅니까? 그러니 떨어지는 데가 있으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가 있어요. 모두 그렇다면은 문제가 되죠. 또 댓글입니다. 갭 투기꾼들이 수백 채씩 보유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보유세 왕창 올려야 됩니다. 갭 투자 막아야 됩니다. 거품 빠져야 됩니다. 다주택자 집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됩니다. 이런 댓글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박사님입니까? 변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생각 누구나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본인만 알고 계시는 것 같죠?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값 떨어집니다. 누가 몰라요? 대부분 다 알아요. 시중에 돈이 안 돌죠. 자영업자들이 죽어납니다.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잘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위기가 빨리 지나가야죠. 저도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한 분은 선생님, 저는 55세이고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수입이 200만 원도 채 안 돼서 집을 사면 세금도 걱정이고 전 재산을 집에 묶어야 하는데 그래도 집을 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집 샀다가 허덕이게 됩니다.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경매 넘어갈 수도 있고 집을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집이라는 것은 본인이 철저하게 자기 수입에 맞춰서 대출을 일부 받으면은 그거를 갚을 능력이 되는지 다 확인해서 사야죠. 아니면
자기 분수에 맞게끔 작은 집을 사야 된다든지, 이분은 지금 집을 사게 되면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고, 또 집을 사게 되면 또 분명히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능력이 안 되면 불안하죠. 좀 더 돈을 좀 더 키워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질문 가지고는 누구든지 대답을 정확히 못해요. 그분이 식구가 어떻게 되고,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인지, 또 현재 수입이 더 늘어날 확률이 있는 건지,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알아야 돼요. 또 전세금이 얼마인지, 어느 지역에 집을 살려고 하는지, 얼마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정확한 어드바이스를 다른 분들도 해드리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말고 중저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일반인들, 서민으로 칩시다. 서민분들의 대부분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전세금, 아니면 집 한 채 있는데 대부분 대출 받았어요.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서울, 경기, 전국에. 온전히 대출금 하나도 없이 100% 내 돈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드물어요. 대부분은 다 대출을 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대출 있는 사람들 없어요. 다 100% 자기 집, 자기 돈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통계를 보면 재산의 대부분이 아파트 한 채, 그런데 거기에 대출이 사람마다 누구는 5천만 원, 누구는 1억 5천만 원, 누구는 2억, 이렇게 다 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생활비에서, 수입에서 대출금 갚으면서 나머지 생활을 해요. 그렇게 갚다 보면 집값이 올라가요.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댓글들 뿐만 아니라 댓글 안 올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자, 사업을 하려고 몇 년 전에 집을 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얼마에 파셨습니까? 지금 현재 팔았던 그 집 가격 얼마입니까? 그만큼 오른 만큼 사업에서 돈 벌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망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팔아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집을 팔아요. 집을 한번 팔죠. 다시 그 집 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경험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다른 이유들도 상당히 많아요. 집을 왜 팔았는지.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더 큰 집 가기 위해서, 더 좋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파는 거라면 좋은 거죠. 그거는 누구든지 찬성이죠. 잘 돼서 파는 거니까. 그런데 안 돼서 파는 게 문제예요. 집은 한번 팔면 그 집 다시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집값 떨어진다고들 막 그래요. 그럼 집값 떨어진다고 내가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집 팔아버립니까? 그리고 남의 집 전세 들어갑니까? 잘하는 행동입니까? 못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집값이 막 떨어진대요. 그래요? 나 얼른 팔아야 돼. 팔아. 양도세까지 다 내. 복비도 다 줘. 그리고 전세 들어가. 몇 년 살아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집은요, 한 채 갖고 계세요? 집이 오르든 내리든 내 집이에요. 올라도 좋고 내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이에요. 그 외에 세 채, 네 채, 투자?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꼬마 빌딩이라 그러죠. 건물 37억짜리 샀어요. 37억 중에 26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11억 남았죠. 본인 돈 11억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건물에 임대 보증금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 8억만 있으면 돼요. 자기 자본 8억을 가지고 37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4년 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4년 동안. 그거를 60억에 팔았어요. 37억에 산 거를 4년 후에 6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23억 벌었네요. 자기 자본 8억을 투자해서 4년 만에 23억 원을 벌었어요. 23억 원? 일반인들이 평생을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이에요. 그거를 4년 만에 8억을 가지고 레버리지 활용해서 23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 수중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23억 더하기 내 자본 8억, 31억 됐네요. 8억 가지고 31억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두 번째는 100억짜리 건물 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사람이 취득세, 양도세, 뭐 복비는 당연히 내고 내야 될 세금 다 냈어요. 이 사람이 불법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며칠 전에 MBC PD 수첩에 나왔는데 저는 못 봤어요. 기사 보고 알았어요. 연예인들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공효진이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해서 4년 동안 26억인가 벌었답니다. 23억을 벌었답니다. 불법 저질렀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게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배 아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배워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돈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안 듭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들죠. 4년 만에 20몇 억을 벌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요. 30%, 50% 떨어집니까? 그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저는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 안 합니다. 지금은 관망하는 상태예요. 주춤합니다. 제가 자료 하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한국감정원이 있어요. 한국감정원이면 일반 그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아파트 투유라고 있죠. 아파트 청약을 거기다 했어요. 그런데 올 2월 1일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관리 다 합니다. 국토교통부처럼 국가공기업이에요. 부동산 조사, 통계 전문기관, 아파트 가격 정보관리 공기업입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거 정확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며칠 전이죠. 현재 전국 매주 발표를 해요. 일주일 단위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3% 상승, 전세 가격은 0.02% 상승했다. 그러나 모르죠. 앞으로 몇 달 후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정확한 팩트 자료입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팩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은 끊김없이 30분, 1시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길수록 광고가 많이 나오더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광고 많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짜인데. 후원 계좌도 없는데. 무료인데. 10분 이내로 하면요. 광고가 짧아요. 그런데 10분이 되면 조금 하다마다 말아요. 듣는 사람도 감질나죠.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저는 이 유튜브 이거 잘 몰라요. 이거 하는 거. 그 썸네일이라 그래요. 그것도 썸네일이라는 말도 배웠어요. 영상을 보면 맨 앞에 고정되어 있는 그 화면 있잖아요. 거기에 뭐 글자 이렇게 넣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하는데 화면을 여러 가지 바꾸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것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새로운 화면을 탁탁 보여드리면 아, 이거 내가 안 본 거구나. 처음 본 화면이니까. 그러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할지 몰라서 지금 제 사진 있는 거에다가만 그냥 글자를 넣고 있어요. 앞으로 배워야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실시간 방송 해달라 그러는 분이 있는데 라이브 말씀하시죠?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금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토막을 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